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좀 요즘에 비자 거절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비자 유형에 따른 필요 서류나 이런 부분은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씩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학생 비자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게 될 텐데 학생 비자 하실 때 최소 4주 등록 이상이셔야 되고 여권 스캔본 필요하시고 재정 증명 보증서 그다음에 저희 레슨은 모든 레슨이 다 포함됩니다. 이게 가끔가다 그 스케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수업 스케줄 중에 저희가 한 레슨당 45분으로 계산이 되고 또 20레슨이라고 하면 사실상 이제 법정 수업 시간보다 조금 못 미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는 그 수업 시간보다, 그러니까 그 분수보다 레슨 수를 기준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다면 이미 사전에 저희 어학연수 기관으로서 허가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걱정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이제 단지 여행 비자로 오시거나 아니면 비자 그러니까 면제해서 그냥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20레슨으로만 가능하세요. 스탠다드로 최대 12주까지만 가능하시다는 그런 부분들 좀 명시를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자 인터뷰를 지난번에 한번 저희 쪽에서 비자 인터뷰를 대신해서 진행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그러니까 밝지 않은 표정 이런 부분도 있었고 약간의 태도 같은 문제 그런 문제하고 본인의 앞으로의 계획이 조금 부족했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도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인터뷰를 학생분들께 팁을 드리지만 매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정확하게 답변을 하되 불필요한 정보는 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인턴십이기 때문에 이 학생분들을 보통 통역관을 불러달라고 말을 안 하는 편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인턴십이 아니라 어학연수이기 때문에 통역관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대신에 이제 불필요한 정보는 말하지 않는 편이 가장 좋고 또 이제 인트락스하고 본인이 인트락스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본인이 신청한 수업을 선택하신 이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미래 계획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네가 귀국할 일정이 있느냐든지 그런 관련된 질문을 받으셨을 때 어학연수 후에 귀국해서 배운 영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게 본인한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강조해 주시지는 않으시는데 이 부분이 강조되어야 이제 영사관이 봤을 때 이 친구는 반드시 한국에 돌아올 친구구나라는 인식이 든다고 합니다. 이 영사관들은 영사관실에 들어가게 되면 벽면에 문구가 하나 붙어 있는데 모든 그 비자 인터뷰이들은 미국에 정착할 사람들이다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그런 문구가 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인터뷰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깨시려면 이제 좀 밝은 인상과 꼭 반드시 귀국해야 된다는, 귀국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무작정 그냥 미국이 좋아요, 미국이 항상 가는 게 꿈이었어요 이런 말들은 오히려 영상한테 부정적인 인상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친척이나 지인이 있어서 미국에 간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정말 이 친구가 미국에 눌러 앉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더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 문화 경험이나 현지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영어를 공부할 거라고 말하는 거는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그냥 단순히 영어를 공부할 거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런 문화 교류를 통해 영어를 공부할 거라고 말하는 거는 그 약간의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냥 영어를 공부할 거라고 한다면 영사관이 오히려 한국에서도 영어 충분히 공부하는데 한국에 시험 대리반들 잘 있지 않느냐, 왜 그런 데서 공부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또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영어를 공부한다고 말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재정 보증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 뒷받침이 되어야겠지만 이런 사소한 태도나 답변 유형들을 살펴보시고 사전에 숙지하도록 해주시면 조금이나마 비자 거절률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